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ER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생산성본부에서 배포한 그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문제 다 맞으면 20점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겁나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라는 얘기다. 자, 뭔가 더럽게 어렵게 써놨죠? 네, 꼰대한테 풀풀 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어쨌든 정보통신 기술이나 이제 컴퓨터, 기기 등이 막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 ERP에도 그런 기술을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정의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 그리고 클라우드 ERP의 특징에 대해서 겁나게 알아보고자 한다는 얘기다는 얘기다. 자,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인데요. 클라우드가 이제 영어로 구름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구름이 따라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IT 자원을 서비스로 겁나 제공하는 컴퓨터 기술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에 겁나 접속해서 필요한 IT 자원을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만큼 골라 사용하고 사용량에 기반하여 대가를 겁나 지불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강의할 때도 옛날에는 막 USB 같은 거 막 그지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막 꽂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네이버, 원래 네이버 클라우드였는데 마이박스로 바뀌었죠.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자료를 공유하고 그런 걸 이제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얘기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사용자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디바이스에 설치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컴퓨팅 자원을 겁나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제가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네이버에 로그인만 하면은 언제든지 거기다 이제 저장해 놓은 각종 파일들을 그거를 그때그때 이렇게 조회도 하고 다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같이 막 그지 같은 막 외장하든 막 두꺼운 거 막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결국엔 이게 핵심이에요. 사용자는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어 사용자의 IT 투자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별도의 뭐 기계 장치라든지 소프트웨어 깔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든다. 이 세 가지죠. 모든 것이 상충관계가 있듯이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도 있는데요. 자, 서버 공격 및 서버 손상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개털릴 수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더 문제는 개인정보 털리면 뭐 찝찝하고 좀 그럴 수 있지만 물론 뭐 은행 계좌 막 이런 거 찾아내가지고 막 악질적인 놈들도 있는데 자, 삼성전자의 아주 중요한 반도체 관련된 정보나 이런 기술들을 외부로 빼돌린다. 완전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진짜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재난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갖다 패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 첫 번째,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자, 이거는 핵심만 알아두세요. 자, 소프트웨어를 겁나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S가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자, 두 번째는 PAAS인데, 여기서 P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개발, 자,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aaS가 있죠. I는 인프라스트럭처, 즉 우리가 인프라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회 간접자본 SOC라고도 하는데 기업들이 기업 잘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도로가 깔려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량, 다리가 놔져 있어야 되고 뭐 댐도 필요하고 각종 전기, 전선 이런 것도 쫙 연결돼 있어야 되고 가스도 이렇게 놔져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바탕이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인프라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다는 얘기다. 일을 하려면은 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컴퓨팅 능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IaaS가 되겠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 P 플랫폼 개발하는 거, I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 특히 저장 장치나 컴퓨팅 능력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서 ERP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입 장벽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기업 정보나 개인 정보가 개털리더라도 일단은 보안보다는 약간 실용성에 약간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해커나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술 개발하듯이 막는 사람들도 기술을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용성이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은 생산성본부에서 직접 배포한 것으로서 1, 2, 3, 4가 조금 바뀌긴 해요. 근데 내용 자체는 아예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모르겠다, 답만 외우자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양면보다는 정석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클라우드 ERP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클라우드를 통해 ERP 도입에 관한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 아니죠.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개인정보 개털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1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있고요. IaaS 인프라, 그 다음에 PaaS 플랫폼 개발 활용한 ERP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를 클라우드 ERP를 제공한다. 자, S죠. 소프트웨어 맞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ERP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선택 적용한 맞춤형 구성이 겁나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뭐 특정한 기기나 하드웨어나 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이랑 비슷해요.
우리 물리적 현실은 바꾸기 굉장히 어렵지만 가상현실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막 순간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ERP는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막 맞춤형 구성이 겁나게 가능한 것이다라는 얘기다. 다음 중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ERP 관련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ERP 구축에 필요한 IT 인프라 자원을 겁나하는 것은 IaaS죠. IaaS. ERP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플랫폼. 자, 개발 플랫폼 PaaS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3번 PaaS 개발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는 저장 공간이거든요. 창고처럼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 요거는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IaaS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기업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인 ERP, CRM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다. 자,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다. S죠. AAS가 되겠다는 얘기다. 자, 3번도 같은 내용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컴퓨팅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자, 요거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SaaS가 되겠다는 얘기다. 가볍게 정답 3번이고요. 4번에 DS라는 것도 있는데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해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노트북, 그 다음에 태블릿,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런 여러가지 종류의 기기에서 ERP를 운영할 수 있는 거를 데스크탑이라고 해요. 4번 다음 주 차세대 ERP 인공지능 AI야 노래 틀어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걔가 사람 여러 살렸죠.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의 그 지자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하나씩 집에 놔드렸는데 막 갑자기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막 저기 되고 막 그래가지고 얘가 여러 명 살렸어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연관 검색어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지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거를 막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기술 적용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현재 ERP는 기업 내 각 영역의 어버프레스를 지원하고 단위별 업무 처리의 강화를 겁나 추구하는 시스템을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다. 아니죠. 선을 넘었죠. ERP가 싫어하는 단어 단위별, 부서별, 부문별 이런 거는 다 싫어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제조업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으로 생산 자동을 구현하고 ERP에 연결해 생산 계획의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 의사결정이 겁나 가능하게 됐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컴퓨터가 요새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요거랑 관련해서 너네 제품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생산을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아주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3번 차세대 ERP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의 융합으로 상위계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진위형 시스템으로 겁나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위계층, 즉 CEO나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치적 혹은 정량적 판단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직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이제 야 더하기 빼기 해 그럼 더하기 빼기나 하고 이제 너 이거 해 하면 시키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사람이 이제는 컴퓨터를 바둑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이 세돌이 진짜로 마지막으로 이긴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밌지만 좀 무서운 얘기기도 하죠. 이 앞에서 생성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새로운 업무 개척이 가능해진다. 비즈니스가 융합을 지원하는 시스템 확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 회사가 신발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알고 보니까 무슨 다른 농산물 유통이랑도 관련이 있고 막 뜬금없이 들리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컴퓨터 각종 정보를 막 이렇게 취합하고 막 이렇게 정리해주면서 이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를 이제 컴퓨터 발견을 해내는 것이죠. 다음 중 ERP 아웃소싱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ERP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도입 때부터 그럴 수도 있는데 ERP를 구축해주고 ERP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전문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외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RP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죠. 그쪽은 전문적인 어떤 ERP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ERP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겁나 절약할 수 있죠. 우리 사람들은 그냥 각자 자리에서 일하면 되고 그쪽에서 와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아주 편한 것이죠. IT 아웃소싱 업체에 종소성,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자, 퍽으로 장장이죠. 자, 3번은 전점이 됐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ERP 자체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부족의 위험 요소를 겁나 제거할 수 있다. 그죠? 우리 회사가 ERP를 처음 도입하는데 시행착오를 겪고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6번, 다음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분석이거든요.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만을 활용한다. 자, 요거는 7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살림살이에 도움이 일절 안 되는 거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기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인가? ERP 시스템 내에 데이터 분석, 제가 방금 전에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3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 즉 정리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음악 이런 것까지도 사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8번. 다음 중 ERP 장점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ERP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최적의 업무 반응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겁나 담고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사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지만 커스터마이징을 외쳐서 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 딱 맞게 ERP를 맞춰버리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ERP 시스템에는 우리 회사보다 선도적인 업체, 각종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업무 프로세스를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최적의 가능인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영양소 삼아서 그거를 쪽쪽 빨아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를 우리 회사 도라이 같은 거에 커스터마이징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ERP 도입하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1번 맞고, ERP 시스템 구축 후 업무 재석에 BPR을 수행하여 ERP 도입 구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니죠. 자, BPR은 갈아엎는 거라 그랬죠. 회사를 갈아엎은 다음에 거기다가 ERP라는 씨앗을 심는 게 최적이에요. 그래서 BPR 먼저, ERP가 나중에, 요게 최적이다라는 얘기다. 2번 틀렸고요. ERP는 모든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별 부서원들이 분산 처리하면서도, 요게 ERP의 또 강점이에요. 분산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중앙에서 개별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4번 아까 본 내용이죠. 자, 선제적 예측이나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이 겁나 가능하다. 그럼 다음 중 ERP 시스템 구축의 장점을 볼 수 없는 것은 1번 표준화를 지원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은 ERP 시스템 구축 초기보다 점점 증가해요? 아니죠. 초반에는 시스템에 좀 약간 적응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전사적 자원 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원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막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점점 익숙해질수록 비용은 감소하게 마련이죠. 모든 시스템에 그렇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각종 오류를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4번 효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10번 ERP 시스템의 프로세스 등등등 거의 모든 부분을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구현하는 것. 정답은 4번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11번 문제. 다음 중 ERP 구축 전에 수행되는 단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뭔가 좀 천천히 해나가는 느낌, 체계적인 느낌이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 점진적인 방법론은 무엇인가? 우리 BPR 있었죠. BPR은 혁신적, 급진적으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확실하게 계산하는 거죠. 회사를 갈아엎는 거지만 얘는 BPR 동생이에요. 바로 BPI라는 친구인데 인프로먼트죠. 아주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점중적으로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계산해 나가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12번. 다음 중 ERP와 CRM 간의 관계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CRM이라는 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즉 고객 관계 관리예요. 저도 경영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고객관계관리 예전에 열심히 학습했던 내용이 제목만 남죠. 대학교에서 배운 거는 내용이 머릿속에 나오면은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거기는 사람의 심리적인 것도 분석하고 모멘트 오브 트루스 해가지고 처음에 딱 3초인가 5초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막 이런 거. 제 기억에는 백화점이나 이런 진열 순서라든지 막 별의별 게 다 동선에 관한 것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CRM 내용이 있어요. 그죠?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ERP 시스템이라는 건 일종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ERP가 뭔 내용이 있어요? 없죠. ERP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ERP와 CRM 간의 통합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언제나 좋은 말은 맞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두 번째,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백오피스 시스템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3번, CRM,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은 기업의 고객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이다. 그죠? 얘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ERP가 뒤에서 정리해주고, 자료 분석해주고, 데이터 정리해주고 이런 것이죠. 4번이 틀렸는데, CRM은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해서 그 고객을 평생토록 쪽쪽 빨아먹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조직 내 인적 자원들, 우리 직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 ERP 시스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겁나 지원한다. 아니죠. 이건 널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식관리 시스템. 우리 회계를 표현하면은 영업권이죠. 똑같은 두 업체가 있는데 A 회사는 굉장히 장사도 잘 되고 매출도 잘 나오고 고객 만족도 굉장히 높고 B 회사는 그냥 덩치에 맞아요. 그럼 A 회사가 훨씬 비싸게 팔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업권이잖아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CRM은 아니다라는 얘기다. 저 강의 듣다 가끔씩 개지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바로 일탕사의 위험이다라는 얘기다. 다음 중 확장된 ERP 시스템에 SCM 모드를 실행하면서 얻는 장점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저는 예전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이 얘기를 꼭 했어요. 확장형 ERP가 사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2002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자, 혹시 뭔지 아시나요? 2002년 월드컵, 그죠? 근데 월드컵은 아주 사소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물어보는데 딱 한 명만 대답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내가 군대를 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왜 하냐? 월드컵을 그래서 군대에서 각 잡고 가서 이렇게 옆면으로 이렇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엄격한 군대였죠. 핸드폰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101일을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채찍 효과가 일어난다 그랬죠. 자, 요래 소비자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업 간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다는 겁니다.
요거를 방지하기 위한 게 확장형 ERP도 되고요. 그 다음에 SCM, 즉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해서 자 더럽게 무식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공급 사슬 관리죠. 그래서 요 기업들이 이제 하나의 공급 사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면 그런 채취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첫 번째 공급 사슬에서의 가시성 확보. 자, 가시성은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얼마 넣는지 공장에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겁나 가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 투명성을 통해 재고 수준은 감소되는 게 바람직해요. 재고는 필요하기라 그랬어요. 대신에 창고는 작아지는 대신에 수시로 들러나갔다 하는 거죠. 즉 회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신용품 같은 경우 훨씬 유리해지겠죠. 유통기한이 굉장히 널널해지는 거죠. 공급 사슬에서의 계획 조달 등등을 지원한다.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하면서 현재 및 미래 고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고객들의 등골을 쪼그쪼그 걸어가는 거는 CRM이죠. 바로 고객 관계 관리죠. SCM이랑 CRM이랑 겁나 헷갈리면은 C를 알아두세요. C, 커스터머다. 그래서 C가 먼저 나면 고객들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는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14번 같은 문제요.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확장된 ERP 시스템. 확장된 ERP 기업 간 최적화죠. 자, SG 모드는 공급자로부터 소비자로까지 이어지는 물류 등등등 흐름을 전반해가지고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ERP 구축 위한 ERP 패키지 선정 기준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ERP 패키지는 이미 다 만들어진 상용화 패키지를 사다가 그냥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시스템 보안성. 선생님 개인정보 개털린다면서요. 그래도 보안성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죠. 그죠? 상식적인 얘기죠. 사용자 복잡성 아니죠. ERP 시스템은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예요. 그래서 전사적 자원관리이기 때문에 저처럼 컴맹인 그런 임직원들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복잡하면 안 돼요. 심플 is the best. 요구사항 부합 정도나 커스터마이즈 가능 여부도 생각을 해야겠죠. 16번 다음 중 ERP 도입 전략으로 ERP 자체 개발 방법에 비해 패키지를 선택하는 방법의 장점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은 자체 개발하면은 우리 종업원들도 필요하고, 그죠? 돈도 많이 들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상용화된 패키지를 선택한다면 돈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커스터마이징만 조금 하면은 쓸 수 있다. 1번 검증된 방법론 적용으로 구현기간 최소화가 가능하다. 맞죠? 검증된 기술과 기능으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별도의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크게 없어요. 시스템의 수정과 유지 부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요게 틀렸죠. 왜냐면 ERP 시스템을 큰 기업들이 이제 많이 그러죠. 자체 개발했다면은 우리 직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시스템 수정도 그때그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지 코스가 필요하면은 전화해가지고 여기 무슨 부서인데 요거 좀 ERP 시스템 좀 봐주시면 안 되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온 거면은 즉각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4번은 돼요. 향상된 기능과 최신의 전문 기능 정보를 버전 업그레이드는 해주게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다. 17번 이것도 뻔한 얘기인데요. 다음 중 ERP 시스템에는 투자 비용을 가는 개념으로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4번의 총 소유 비용이 되겠다는 얘기.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죠. 자, 18번 다음 중 효과적인 ERP 교육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3번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닌 트랜지션에 초점을 맞춰라. 아니죠. ERP는 무조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중심이에요. 그게 왔다기 때문에 트랜지션, 그지 같은 건 갖다 버리시길 부탁해요. 자, 19번 두 개 남았네요. 다음 중 ERP 구축 시 컨설턴트는 이제 자문해주는 사람이죠. 옆에서 배나라 감나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그래서 그 사람 전문가이기 때문에 ERP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죠. 프로젝트 주도권이 컨설턴트에게 넘어가면 퍽이나 장점이겠죠. 이것도 1번이 바로 틀렸고요. 수단의 소프트웨어 구축 공론은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ERP 기능과 관련된 필수적 지식을 역시 우리 회사에 전달받을 수 있고요. 편견이 없고 제3자이기 때문에 목적 지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최적의 패키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ERP와 기존의 정보 시스템 MIS로 해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경영정보 시스템 특성 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MIS를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들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다. 역시 제목만 기억해놓고 내용은 몰라요. 그냥 아주 옛날에,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1인 1PC죠. 그렇지만 예전에 전산실이 있었던 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정보 시스템의 업무 범위는 단위 업무예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만 전산실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것이죠. 그 부서에 대한 업무만 하는 건데 ERP는 통합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정보 시스템의 전산 형태는 중앙 집중식이에요. 그래서 전산실에 꼭 가야 돼요. 그죠? 그러나 ERP는 분산 처리 구조이다. 그래서 1인 1PC로 분산화되어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분산 처리하면서도 아까 나온 듯이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왔다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한번 기존 정보 시스템은 수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ERP는 수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어요? 아니죠. ERP가 수평적이고 기존이 이제 수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 되겠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기준 정보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파일 시스템, 거지 같은 EXE나 뭐 COM 등등등 그런 것이고,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능형이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 형은 관계가 좋고 마음이 따뜻한 관계형이지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다. 마지막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지 또 찾아보면서 여러분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